안녕하세요. 팬아트장이 팬장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팬장이 그렸던 핸드폰 일러스트 배경화면 모음 3편입니다. 저번 2편에 이어 29번째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처럼 장르 상관없이 거의 그린 순서대로 보여드리며 그렸을 때 당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렸었는지 정도만 짧게 소개하며 진행하겠습니다. 29번째 배경은 가족을 떠나 다시 현실로 라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그렸을 당시 무한열차 편을 다시 봤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꿈속에서 가족과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결국 가족을 뒤로한 채 현실로 돌아가려는 탄지로의 뒷모습이 너무 애잔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탄지로의 쓸쓸한 뒷모습을 배경화면으로 그렸었습니다. 특히 배경이 된 설산이라는 장소가 주는 이미지가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게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과 차갑고 추운 눈, 휘몰아치는 눈보라 등 탄지로의 시리고 아픈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역시 보면 볼수록 귀칼은 매력이 넘치네요. 배경도 깔끔하게 잘 그려놓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30번째 배경화면은 귀칼 속 캐릭터들의 옷입니다. 당시 캐릭터 배경만 만들다가 이런 패턴 같은 단순한 배경도 만들어보자 싶어서 그렸던 배경입니다. 순서대로 빠르게 보자면 제니치의 옷, 탄지로의 옷, 네즈코의 옷, 기우의 옷, 렌고쿠의 옷, 시노부의 옷, 이구로의 옷, 코쿠시보의 옷, 그리고 등에 멸자가 적힌 귀칼 대원복입니다. 핸드폰 배경으로 이런 게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막상 적용해보니 나름 이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저는 렌고쿠와 기우 옷 배경을 좀 오랫동안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캐릭터 배경이 질린다면 이런 옷 배경처럼 단순한 배경으로 잠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31번째 배경은 귀칼 속 캐릭터들 반점입니다. 이것도 방금 전처럼 단순하면서도 딱 보면 귀칼이라고 생각나게 하는 배경입니다. 귀칼의 옷처럼 상징적이면서 단순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반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반점을 패턴처럼 그리면 나름 멋있겠다 싶어서 그려봤습니다. 바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시작의 오베 검사 츠기크니 요리이치의 반점,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의 반점, 연주 칼로지 미츠리의 반점,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의 반점, 하주 토키토 묘이치로의 반점,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의 반점, 수주 토미오카 기우의 반점, 충주 코초 시노부의 반점. 이건 제가 상상해서 그린 반점이에요. 염주 렌고쿠 쿄주로의 반점. 이것도 제가 상상해서 그린 반점입니다. 전 이 중에서 렌고쿠 반점을 주로 배경화면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32번째 배경화면은 렌고쿠를 그리워하는 탄지로 배경입니다. 원작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지로는 렌고쿠가 사용하던 코둥이를 받아 그 코둥이를 자신의 일륜도에 착용합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그 코둥이를 볼 때마다 렌고쿠가 떠오르고 렌고쿠가 했던 말 마음을 불태워라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기력이 다해 힘이 붙일 때 마음이 꺾일 때마다 마음을 불태우며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즉 렌고쿠는 탄지로에게 있어 정신적인 지주가 됐다고 말할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모습 등을 배경으로 그려봤습니다. 탄지로가 렌고쿠의 코둥이를 보며 그리워하면서도 렌고쿠의 불타는 마음을 이어받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그렸습니다. 다시 봐도 만족스러운 배경이네요. 33번째 배경은 수주 토미오카 기우 배경입니다. 이걸 그릴 땐 단순히 저번에 불을 그렸으니 이번엔 물을 그리자 싶어서 시작했었습니다. 물 하면 기우인데 저번에 기우 배경을 그린 적이 있어서 이번엔 좀 더 느낌있게 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엔 저번처럼 뒷모습이 아닌 기우의 옆모습으로 자세를 잡고 기우가 일륜도를 뽑자 파도가 치며 주변에 물보라가 치는 듯한 임팩트로 그렸습니다. 예전엔 잔잔한 물결을 그렸다면 이번엔 거센 물결 느낌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한 대로 잘 그려진 배경이라 지금도 가끔 사용하는 핸드폰 배경입니다. 34번째 배경은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방금 전에 소개했던 기우를 그리고 난 후 삘 받아서 같이 그렸던 배경인데 무이치로의 옆모습과 그가 사용하는 안개 호흡을 잘 표현한 배경입니다. 특히 이 배경은 안개 임팩트를 잘 표현하려고 애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과 무이치로만의 포스 넘치는 느낌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색도 잘 쓴 것 같고 전체적으로 느낌도 잘 살린 것 같아서 지금까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번째 배경은 최강의 검사 츠기크니 요리이치입니다. 이 배경은 요리이치의 이야기편 일러스트를 만들 때 핸드폰 버전으로 같이 만든 배경입니다. 이 일러스트에 대한 스토리는 위 카드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배경은 요리이치가 누군가의 무덤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처음에 그릴 때 석양이 지는 모습에 요리이치가 담담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계획했고 요리이치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무덤을 더해 그리다 보니 어느새 스토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이치 인생 이야기를 보고 온 분들은 이 배경화면이 더 의미있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36번째 배경은 상현의 오니 1 코쿠시보우입니다. 앞에 요리이치를 그렸기에 바로 세트격인 코쿠시보우도 그렸습니다. 코쿠시보우도 일전에 하나 그리긴 했는데 이번엔 좀 점잖은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초승달 아래 걷고 있는 코쿠시보우,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수면에 비친 인간 시절 미치카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이지만 약간의 디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깨알 디테일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알아챈 분은 없을 거라고 장담해요. 무튼 제가 그린 배경 중 요리이치와 코쿠시보우가 유난히 인기가 많아서 많이 그리고 싶긴 한데 은근 부담도 돼서 더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나 둘을 다시 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37번째 배경은 주술회전의 후식으로 메구미 영역전개입니다. 간만에 귀칼이 아닌 게 튀어나왔죠? 이거 그릴 당시 너무 귀칼만 그리니까 소재도 떨어지기도 했고 질리기도 했었는데 마침 보고 있던 주술회전이 너무 재밌어서 그 삐를 이어받아 그렸던 배경입니다. 주술회전은 모르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 캐릭터지만 아는 분들은 아 이거 싶을 거예요. 바로 애니에서 나왔던 후식으로의 영역전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밑에 개구리부터 차근차근 후식으로가 소환했던 식신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가운데 후식으로를 필두로 공간을 꽉꽉 채우려고 노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이 배경은 다양한 효과보단 색상 테마를 다르게 줘서 배경마다 느낌을 다르게 한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제가 계획한 대로 멋진 배경으로 그려져서 만족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38번째 배경은 주술회전의 수쿠나 영역전개입니다. 앞에 소개한 후시구로를 그리고 나서 다른 캐릭터들 영역전개도 다 그려야지 싶어 그린 수쿠나 영역전개입니다. 1편에서 고조 사토루의 영역전개를 그렸으니까 지금까지 주술회전은 총 3개의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이거 그릴 때는 생각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그려질 줄 알았는데 저 뒷배경에 괴상한 집 같은 것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려야 했고, 그러면서 어둡게 표현한 수쿠나가 돋보이게 하려니까 진짜 마음처럼 느낌이 잘 안 살더라고요. 또 색상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느낌을 잡았는데 이 색 조합을 조화롭게 못 섞어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으면서 수정을 거쳐 겨우 완성한 배경입니다. 진짜 어떨 땐 한두 시간 만에 뚝딱 그리는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처럼 하루 종일 그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서 그림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39번째 배경은 충주 코초 시노부입니다. 다시 귀칼이죠? 앞에 소개한 대로 주술회전 영역전개 배경을 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거 그리려고 했는데 애니도 어느새 다 보고 흥미도 약간 식어서 다시 귀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그릴 때 등나무 관련 브러쉬를 발견하고 필이 딱 와서 등나무 배경에 천사처럼 내려오는 시노부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검정 실루엣이 아닌 시노부의 원본 색감을 다 살리면서 주변 색에 녹아들게 칠하려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릴 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수정하다 결국 시노부 겉옷에 나비 날개의 줄무늬 문양 같은 건 빼버리고 약간 천사가 강위에 강림한 느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쁘게 그려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40번째 배경은 문호 스트레이독스의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입니다. 이때 주술회전을 다 보고 문수독 애니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구독자분께서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렸던 배경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그렸던 배경과는 다르게 막 산 나오고 숲 나오고 나무 나오고 하는 게 아닌 도심 속 빌딩 배경으로 그렸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도 어느 빌딩 위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으로 오른쪽 공간에는 그의 이능인 인간 실격이라는 글자를 넣어봤습니다. 애니를 보신 분들은 왜 저렇게 그렸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문수독 팬이시라면 아마 좋아할 만한 핸드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문수독을 안 받고 이 캐릭터를 몰랐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평소대로 그리지 않았을까 해요. 역시 그림은 캐릭터 관련 애니를 보고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분위기 등을 알아야 이런 느낌의 배경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팬장이 그린 일러스트 핸드폰 배경화면 3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배경은 총 12종류였는데요. 마음에 드는 배경이 있다면 팬장 어플에서 적용이 가능하니 한번 찾아서 적용해보세요. 저도 매일매일 이것저것 다양하게 배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팬아트장이 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